개인회생 중에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죠. 이걸로 회생 바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네,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 신청하면 오히려 사건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일시변제가 허가되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 경우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희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이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일시변제라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법적으로 변제계획 변경, 일시변제, 허가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권리가 아니라 허가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원이 허가해야만 쓸 수 있는 절차라는 거군요. 그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허가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모든 빚을 갚기 어렵다라는 전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 돈은 원래 어디에 있던 거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보이면 초기의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법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출한 사정과 갑자기 자금이 생긴 이 상황이 말이 되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하겠네요. 이게 법원 입장에서 봐도 말이 돼야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일시변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금 출처입니다. 가능한 경우는 보통 부모님, 형제 등 가족의 도움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제3자의 지원 이런 것처럼 본인의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가 아닌 경우입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의 수입이 갑자기 늘거나 어디서 나온지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면 법원도 쉽게 허가하기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소득의 증가, 투자나 가상화폐 수익이 발생한 경우 또는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허가되지 않고요. 오히려 변제금이 상향되고 보정명령이 나오고 사건 폐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들이 일시변제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들이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조건부 인가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시변제를 신청하면 늘어난 소득에 따라 변제금을 올리는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 상태에서는 일시변제 허가가 더 까다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일시변제를 신청할 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시변제를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알려지면 채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일시변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의견을 낼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인 채권자나 실제 거래처에서 숨긴 재산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법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면 보정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일시변제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반대로 위험 요소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설명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숨긴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신청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지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가 가진 돈이 법원이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신청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인가 조건과 자금 출처를 정확히 정리한 뒤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일시변제라는 제도 자체는 있지만 법원이 허가해야만 쓸 수 있고 자금 출처가 얼마나 투명한지가 가장 큰 판단 요소인 것 같네요. 특히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들은 더 까다롭게 보니까 섣불리 신청했다가 오히려 사건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돈 생겼다,
라고 바로 면책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법원 기준에서도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시 변제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 출처와 현재 인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상황이 법원 기준에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돈이 생기면 반갑기도 하지만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드는 게 더 현실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